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당선이 메인 재료가 됐죠. 주초에는 금투세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 효과, 그리고 이제 후폭풍, 이렇게 나눠지는 글로벌 증시 상황이었고, 이번 주에는 연말 수급, 그러니까 그 금융투자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 주간이거든요. 종목별로 좀 편차가 심하게 날 가능성이 있죠. 수급에선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대선 주간에 관망했거든요. 트럼프 등장 이후에도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이번 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투세 재료가 딱 하루 반영되고 묻혀버렸잖아요. 이후에 어떤 정돈된 수급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리고 이번 주에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대체로 다 오르긴 했는데 오른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국 보면 미국은 트럼프 랠리, 트럼프 등장에 따라 승리에 따라서 세금 많이 깎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준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랠리가 나타났고, 중국은 당초 트럼프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고요. 일본은 그럼 왜 올라갔느냐? 환율, 달러 강세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에 유리하다, 이런 효과로 일본이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에 좀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관세라든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미국은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에서 5% 밑으로 빠진 종목은 되게 특수한 케이스가 돼버린 꼴이 됐는데, 어쨌든 주요 빅테크 주들도 올라가고, 특히 테슬라가 머스크가 대선에서 맹활약했다라는 어떤 이슈로 강세 보이면서 그냥 이거 하나로 정돈이 끝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조선업종에 좀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 미국의 조선업이 별로 없잖아요. 1년에 배 만들 수 있는 게 몇 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급등을 하고, 그 외에 보면 지수는 멀쩡했지만 실제로는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난주에 지수는 괜찮았으나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 코스닥도 사실 비슷합니다. 알테오젠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엔터주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그 외에는 종목들이 이렇게 딱히 선방하지 못했습니다. 특징적인 건 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장비주, 소부장 쪽은 골고루 올라갔다라기보단 빠진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강했고, 주 후반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공급권 때문에 좀 반응하는 정도, 그 외에는 그렇게 조선주 정도 빼놓고는 특징적인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빠진 건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데, 이게 좀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올라가면은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어떤 분석이 많기 때문에. 근데 파월이 일단 연준의 기본은 점진적인 인하다. 내년에 올릴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전략은 점진적인 인하 기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미국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일단 조금 잠재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지만 JP 모건 이런 곳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면서 온갖 어떤 감세 정책, 그다음에 관세 부과,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어서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이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S&P 글로벌의 어떤 저 이야기를 좀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협상의 기술, 일단 질러놓고 상대방을 바짝 쫄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얻을 걸 얻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맞을 일 없는데 너 10대 맞을래, 3대 맞을래, 그렇게 해버리면은 세대, 일단 안 맞아도 되는데 왜 세대 맞는다고 하지?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한 건데, 트럼프가 대충 보면 좀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관세를 전 세계 10%, 중국의 5, 60% 이렇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CPI가 1% 이상 올라가고 성장률도 1% 정도까지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세 부과는 그렇게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S&P 글로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저 내용엔 좀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관세 부과하는 거라서 경쟁력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산업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거는 주식시장 반응 때문인데, 첫 번째 이제 그 미국 대선일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어떤 상승률을 보면 뭐 2008년, 그러니까 4년 중에서 최근 4번 중에서 3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그래도 오를 확률이, 그러니까 뭐 잠깐 대선 동안에 어떤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연말까지는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긴 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왜곡이 하나 있죠. 2020년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장세였기 때문에 조금 왜곡된 건 있지만 어쨌든 비율로 보면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그리고 트럼프 임기 때도 증시는 임기 4년 차를 두고 봤을 때 3년은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집권 정당별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증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확하게 연평균으로 한 2배 정도 컸어요. 예, 그 정도 어떤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 겁먹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결국엔 트럼프가 모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재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만 바라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관점 포인트는 일단 긍정적인 거 또는 중립 이상 되는 거는 어쨌든 미국 대선하고 FOMC 일정이 끝났잖아요. 예,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라든가 소비가 증가될 가능성은 있죠.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미국 가계자산의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파월이 대선 결과하고 금리나 정책은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말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금투세 폐지 막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는데 당초 유예 정도, 장기 유예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평균치 전망이었는데 이제 아예 폐지 쪽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선 이슈에 좀 묻혀버렸죠.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수급에는 다시 한번 작동할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 종목이 있으면, 물론 그쪽에 수급 쏠림도 있지만 지수 자체를 방어해주면 다른 종목들도 기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투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시장이 편안하게 움직이기는 쉽진 않고, 특히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실제 지난주에 대선 딱 끝나고 나서 미국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뭐 역대급의 자금이 들어갔대요. 중소형주나 뭐 금융주 이런 쪽에는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갔고,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금리는 주말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됐죠. 또 환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왔는데 좀 실망하는, 예, 그런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MSCI 한국 지수도 그렇고 뭐 이제 주말 지표, 한국 관련된 지표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되면서 종목들별로 숫자, 최근에 보면 뭐 숫자가 조금만 이상해도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매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 정도면은 관망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매도가 하루 평균 1,000억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장중에 순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도로 바뀐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매도 규모하고 하이닉스 매수 규모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완전 일방적인 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당선을 확실하게 보고 나서 이제 전략을 새로 짜겠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알테오젠이 지난주 양시장 통합해서 순매수 2위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전주에 대만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있는 건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대만을 다시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다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요, 지금 아시아는. 이제 대부분 매도하고 그냥 오직 미국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시아 증시 동반해서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뭐 수출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있는데, 일단 대선 직전 기준으로 보면 저게 이제 미국 대선일 전에까지의 어떤 통계거든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끊었던 데이터니까 선진국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기조에서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기는, 이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보면 됩니다. 그냥 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보면 되는 건데, 이번 주 또 동시에 저기 만기일이 또 있어가지고 조금 지수가 왜곡될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어떤 업종 선택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120월선, 120월선은 진짜 금융위기, 뭐 IMF 때나 아니면 2008년도 그때나 이제 이탈했던 지지선인데, 120월선까지 왔거든요. 거의 근처까지 와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다시 추가 하락시 튕겨 올라갈 수 있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CNBC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AI에서 성과를 못 내는 이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HBM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거기를 뭐 투자하지 않았던 게 이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은 뭐였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뭐 엔비디아도 숨통이 트인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하여튼 뭐 아주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 위주로 쓴 거긴 한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도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급락했다가, 트럼프 등장에 급락했다가 61선에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계약, 리비안에 공급 계약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게 그 트럼프 쇼크로 빠질 수 있는 타이밍에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주에도 2차 전지가 버텨내 주느냐,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도 또 영향을 주니까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필요한 거잖아요. 조선소를 미국에 지어달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이런 어떤 변수를. 근데 이제 8월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서 이제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좀 랠리가 나오는 어떤 테마가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금요일에 알테오젠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이 나왔거든요. 거래대금의 어떤 블랙홀 현상이 초래가 돼버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 지수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너무 이 독주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수가 좀 안 빠지는 정도로만 좀 방어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이거보다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서 주가 자체는 뭐 계속 올라가서 지수를 지탱해 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의 거래대금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지난주 코스닥 쪽 중심으로 보면, 그 기관 투자들이 역시 여전히 엔터예요. 그러니까 JYP, 그다음에 YG 엔터, SM이 다 상단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종목들 좀 골라 담는, 예, 뭐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이나 이런 거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빅3,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제약, 엔터,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골라 담고 있다. 근데 그 기조는 유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2차 전지 쪽은 뭐 주요 매수 상단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계열, 예,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LCLB, 하여튼 등등의 어떤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좀 골라 담는, 예, 그런 특성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총정리해서 보면 트럼프 재료는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는 지난 주말에 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금리 올라가는 건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3, 10년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에 4.1자까지 보여줘야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료를 좀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제 금리가 좀 빠져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반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일단 진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건 일주일에 5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 중에서 3일 이상 매수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매수할 때는 하루 평균 지수 곱하기 억, 지금 이제 2,600포인트 정도 되니까 2,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3번 이상 보여줘야 주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단계까지 나와야 되죠. 근데 코스피가 지금 PBR이 0.9배가 안 되고 선행 PER이 8.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싼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더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매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어떤 저평가 상태까지 오긴 했는데, 이 저평가를 믿을 거냐, 이거에 대한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위치에서는 간혹 매수가 가동되긴 했었으니까 지금 그 자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이제 트럼프 이슈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로 급등을 했다가 급등한 저점은 안 깼거든요, 이번에. 그때 시작했던 자리를 안 깨고 버티고 있는 거는 금투세를 완전히 소멸시키진 않았어요, 그 재료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은 그렇다고 만기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외의 어떤 다른 업종의 어떤 부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다음 주 보니까 미국 대선 다음 주는 우리가 이렇게 썩 좋은 기억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번 중에서 2번 오르고 4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대선 다음 주에 뭐 어떤 미국 대선 영향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에 반영을 하는 거라서 저게 미국 대선하고 연결고리가 꼭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날짜별로 쭉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선을 벗어나고 됐다. 근데 일단 다음 주는 뭐 그냥 뭐 그 재료로 갔다. 그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뭐 대선이라는 변수는 일단 그 주에 피크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원래 가던 어떤 원래 재료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되게 못 올라왔어요. 예, 보시면 뭐 제가 하락한 나라 뒤지고 뒤졌더니 브라질이 빠진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그거보단 좀 낫긴 한데 코스닥은 글로벌 꼴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근데 뭐 제가 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투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변수를 넘겨버린 상태고 이제 미국 대선과 FOMC까지 넘어갔고 이런 상태라서 그리고 지난주 코스닥 수급이 주반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에서 이제 조금 코스닥에서 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옥석이 좀 가려지는 구간이니까 좀 실적이 똘똘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그 데일리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제 방송이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되려면 이 숫자가 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는 김에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도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